자, 여러분 오늘 봐야 될 페이지는 58쪽입니다. 58쪽에 인문 예술 지문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지문인데 국어나 언어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지금 2학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어를 배우게 되면 인지언어학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 단어, 말 이런 거 안에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인식 그리고 어떤 뇌의 작용 뭐 이런 것들이 좀 일부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사람의 사고를 지배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반대로 사람의 사고가 언어에 반영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앞이 되었던 뒤가 되었던 간에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지문인데 뒤에 2번, 3번은 본문 다 읽고 보면 되겠고 자, 1번 선지를 읽어보고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포코니에는 담화 상황에서 머릿속에 구성되는 임시적인 개념적 영역을 활용해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담화, 임시적 개념 영역 요런 말이 보입니다. 2번 정신 공간을 통해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의미의 문제를 인지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려는 시도의 일환이군. 자, 정신 공간, 그 다음에 인지 이런 말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자, 3번 담화 담화라는 게 이야기 덩어리 한 덩어리를 담화라 그럽니다. 담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정신 공간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은 기조 공간, 기존에 있었던 그 밑덩어리에 밑에 깔려 있는 공간을 기조 공간이라 그럽니다. 기조 공간이 다른 정신 공간들과 연결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군. 정신 공간의 확장.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둘 다 정신 건강, 정신 공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 중에는 가상 공간처럼 청자로 하여금 현실 공간을 초월하는 상황을 구축하게 하는 것도 있다. 가상 공간 같은 것도 있다. 다섯 번째, 인지 의미론에서는 언어의 의미 구성 과정이 담화 의존적 특성을 지닌다고 여기므로 언어가 발화될 때 일련의 복합적 인지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자, 담화 의존적 특성을 지닌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앞뒤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뉘앙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련의 복합적 인지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이 부분도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학문 자체가 인지 의미론 또는 인지 언어학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인지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조금은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본문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언어는 일련의 복합적 인지 과정을 거쳐 발화되고, 여러분, 바로 1번의 5번과 연관되는 그런 설명인 것 같죠? 자, 그래서 1번의 5번이 맞으려면 인지 의미로는 이런 앞에 밑줄근 이 부분을 부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겁니다. 자, 한번 참고를 해봅시다. 표시해 놓고. 자, 그 발화들이 모이면 하나의 담화가 된다. 자, 모이게 됐을 때 하나의 담화가 됩니다. 자, 발화된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의미의 문제를 인지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는 인지의미론이다. 자,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론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지의미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이 인지의미론도 이 부분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5번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악할 수 있겠고, 자, 계속 살펴보면은 자, 인지 의미론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언어 그 자체에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의 발화는 독자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뒤 발화의 관련성, 배경 지식을 고려해야 명확하게 분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언어의 의미는 언어 자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발화 독자적으로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뒤 발화의 관련성 그리고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인지 의미론에서는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역시 담화 상황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자, 의존적이다. 어디에? 담화 상황이라는 거에 의존적이다. 자, 그리고 언어의 의미에 대한 연구도 의미 구성에 대한 인지적 조작을 해명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의미 구성에 대한 인지적 조작. 머릿속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의미 구성에 대한 인지적 조작도 마찬가지고, 일련의 복합적 인지 과정이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사람이 특정 담화 상황에서 하는 말에서 사람 머릿속에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지시어나 어떤 이, 그, 저 이런 표현들이 있죠. 지시 부사어, 지시 표제어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 보면은 사람 머릿속에서 되게 복잡한 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얘기할 때 특정 단어를 계속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이거, 저거, 야 그때 그거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대화가 다 통한다는 거죠. 머릿속에 특정 작용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지 언어학자 사람 이름 나오죠. 포코니에라는 사람은 자, 언어는 의미를 구성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언어는 의미를 구성하는 길잡이 역할. 자, 인지 의미론적 접근을 통해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했다. 특히 포코니에는 정신 공간, 아까 선지에서 봤었던 그 개념을 도입했는데 그에 따르면 정신 공간은 담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 생각하고 말할 때 머릿속에 구성되는 임시적인 개념적 영역이다. 자, 이 부분과 연관된 거 1번에 1번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임시적 개념적 영역이다. 이 정신 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원리에는 공간 구축소, 그 다음에 요소, 그 다음에 특성과 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공간 구축소란 자, 하나 설명하는 거 보이죠? 자, 이 정도로 내려서 자, 공간 구축소 먼저 설명을 합니다. 공간 구축소란 자, 새로운 정신 공간을 구축하거나 이전에 구축된 정신 공간들 사이를 이어주는 언어 단위를 얘기하는데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으로는 시간, 현실, 가상 공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시. 자, 초등학교 때 오늘 이런 것들은 시간, 학교, 집에서 현실 공간. 자, 그리고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 중에는 영화에서, 꿈에서처럼 청자로 하여금 현실 공간을 초월하는 상황을 구축하게 하는 가상 공간도 있다. 자, 가상 공간 설명했던 거 1번에 있었습니다. 몇 번에 있었습니까? 1번에 몇 번이죠? 찾았습니까? 자, 4번 선지입니다. 1번에 4번 보면 가상 공간이란 것도 정신 공간에 해당된다. 이런 설명이 있었으니까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신 공간은 개념적 체제에 존재하고 있는 실체인 요소를 포함한다. 자, 요소 아까 여기 있었죠? 자, 하나하나씩 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소를 나타내는 언어 단위는 명사나 명사구 등으로서 홍길동, 이순신 이런 사람 이름, 고유명사, 그, 이것, 이런 것 같은 대명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 또한 정신공간이 구축되고 새로운 요소나 기존의 요소가 설정되는 것 외에 자, 특성과 관계에 대한 정보도 나타난다. 자, 특성과 관계. 자, 여기 있었던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되게 체계적으로 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이죠? 자, 내려가서. 자, 즉, 정신공간 내에 있는 각 요소, 아까 전에 나왔었던 그 요소입니다. 그 명사구로 나오는 애들 있죠? 자, 명사로 나오는 그런 요소에 부여된 특성을 상술하는 것은 물론 상술, 자세히 풀어서 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특정 정신공간 내에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보인 관계도 처리한다. 자, 관계도 나오고 그 다음에 특성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려울까봐 예시가 나오는데 자, 영화에서 마녀가 유니콘을 타다라는 발화를 정신공간의 개념을 도입해 표현하면 그림과 같다. 그 그림하고 이제 같이 비교해서 보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영화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B 있는데 A가 마녀, 그리고 B가 유니콘 이렇게 적혀져 있죠.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담화에서 영화에서라는 가상 공간은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된 공간이다. 정신 공간은 대개 원을 사용해서 표시하고 이 정신 공간에 영화 공간이라는 명칭을 붙이는데 이것은 이 정신 공간이 영화 내의 세계를 표상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 영화 공간이라고 쓴 이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신 공간 중에서도 가상 공간이고 가상 공간 중에서도 영화 공간이다. 자, 그리고
자, 마녀와 유니콘이라는 두 요소, 명사들이죠. 각각 A, B로 표현되어서 정신 공간에 도입된다. 그 특정 위치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도 사람 임지 그 머릿속 생각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까지는 안 나오고 그냥 뚱뚱 적어 넣는다 나와 있죠. 자, 여기에 마녀와 유니콘과 같은 요소 정보 외에 관계 정보도 나타내야 된다. 즉, A, B의 관계를 나타내는 타다를 관계 정보에 타기 틀이라는 별도로 표현하였다. 자, 타다라는 관계 정보에 타기 틀이라고 별도로 표현하였다. 지금 이 말 보이죠? 타기 틀, 타다. 요 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타다라는 말만 적어 놓는 게 아니라 타기 틀이란 말을 별도로 표기했는데 요 부분. 자, 이 관계는 탄 실체와 태운 실체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그 태운 게 있을 거고 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탄 실체, 태운 실체라는 정보를 함께 기술한다. 그 누가 누굴 탔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A가 B를 탄다 그랬으니까 탄 실체는 아마 A일 거고 태운 실체는 B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주어진 발화가 영화에서 마녀가 사나운 유니콘을 타다 였다면 자, 제일 처음에 있던 문장이랑 여기 아래에 있는 문장이랑 비교하면 사납다라는 말이 추가된 거 보일 겁니다. 우리 아까 위에서 봤었던 특성이랑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특성도 언급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기한다는 건 같이 적어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뭐 말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막상 예시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우리가 계속 명심해야 될 건 사람이 말하는 걸 우리는 그냥 습관처럼 일상생활에서 말을 쓰지만 이제 인지 언어학자들은 이게 사람 머릿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될까?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자, 다음 단락. 자, 하나의 정신 공간이 구축되고 나면 이 정신 공간은 담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구축된 다른 정신 공간에 연결되기도 한다. 그냥 독립된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것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담화상의 특정 시점에서 기준이 되는 정신 공간을 기저 공간이라고 한다. 그 기준이 되려면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기준이 잡혀져 있는 상태가 기저 공간이 되는데, 자, 이것이 담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여러 정신 공간들과 연결을 이루며 정신 공간은 점점 확장해 나간다. 자, 점점 넓어집니다. 의미망이. 자, 뭐 의미망이 넓어진다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 그다음 이때 연결고리가 되는 것은 연결자다. 자, 연결자라는 말도 생각해 놓읍시다. 자, 서로 다른 정신 공간에 있는 요소들 중에 동일 대상을 의미하는 연결자에 의해 정신 공간들은 서로 연결이 된다. 자, 연결자의 뜻, 요소들 중에서 동일 대상을 의미하는 거, 이거를 연결자라 그러는데 서로 다른 정신 공간이 있지만 같은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포코니에는 담화 내에서 이러한 정신 공간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의미가 생성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밑에 뭐 다른 예시가 나오긴 하지만 만약에 선생님 이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박호종이라는 사람은 국어를 담당하고 있다. 이거는 학교에서죠. 함창고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공간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박호종은 자, 집에서 아버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공간에서 같은 요소가 두 번 언급됐을 때 이거를 이렇게 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호종은 학교에서는 국어를 가르치고 집에서는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연결자라는 개념까지 나왔는데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3번 한번 보기 바랍니다. 담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신 공간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은 기조 공간이 다른 정신 공간들과 연결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 다 읽으면 1번에 3번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봅시다. 자, 뭐 쉽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시가 되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제임스 본드는 스파이다. 자, 전쟁에서 그는 해군이었다라는 담화를 가정해보자. 자, 첫 번째 발화에서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여기는 이 문장. 제임스 본드는 스파이다. 요 공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임스 본드가 영화에서 나오는 허구의 인물이라는 배경 지식에 의한다면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은 영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 영화 공간. 여기 한번 그려볼까요, 실제로?
자, 영화 공간 요렇게 하고 자, 본드 요렇게 하고 자, 특성은 스파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계속 보면 자, 반면 두 번째 바라에서 두 번째 바라는 전쟁에서 그는 해군이었답니다. 자, 두 번째 바라는 공간 구축수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은 전쟁 공간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 영화 공간이면서 전쟁 공간 여기다가 따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쟁 공간 요렇게 한번 표시해 보고 자, 그 다음에 자, 사실 두 바라를 각각 떼어놓고 보면 각각의 별개의 정보를 담은 바라가 된다. 자, 하지만 제임스 본드가 그와 연결된다고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이 그는 해군이었다 할 때 여기 있는 그가 제임스 본드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여기 그 이렇게 나오고 자, 그의 특성은 자, 해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그랑 여기 있는 이 본드가 같다고 보면 같은 요소라면 자, 이거 두 개는 연결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제임스 본드가 그와 연결된다고 보면 바라의 내용은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 두 바라가 제임스 본드와 그라는 연결자에 의해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 첫 번째 바라가 기조 공간이 되어서 자, 요게 기조 공간이 되고요. 첫 번째 바라니까요. 첫 번째 바라니까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기조 공간이 되어서 두 번째 바라와 연결고리가 생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자가 존재하는 정신 공간의 경우 정신 공간끼리는 점선, 연결자는 실선으로 표시된다. 그러면 공간끼리는 이렇게 점선 표시해 놓는 겁니다. 자, 표시하는데 연결자에 의해 연결된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연결자에 의존하여서 각 정신 공간에 제시된 정보들을 함께 고려하고 해석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석할 때는 각각을 독립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자, 이런 말도 체크해 봅시다. 즉, 그에는 해군 외에도 스파이라는 정보가 추가적으로 부여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담화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머릿속을 한번 체계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들을 때는 머릿속에 이 정도만 떠오르고 반면 뒤에 있는 발화를 바로 이어서 듣는 순간 연결자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바로 답을 쭉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틀린 거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1번 내용 자, 첫 번째 단락에 나왔었죠, 지금 이거는. 그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 첫 번째 단락이 아니었고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보면은 임시적 개념, 활용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요건 괜찮은 설명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정신 공간을 통해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의미의 문제를 인지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그 인지 언어학, 인지 의미론에 대한 많은 설명 중에 하나, 정신 공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아까 얘기했었죠. 넓어지는 거.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그 제임스 본드와 연관된 예시에서도 우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네 번째, 자, 가상 공간, 이거 본문 읽으면서 확인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인지 의미론에서는 언어의 의미 구성 과정이 담화 의존적 특성을 지닌다고 여기므로, 이거는 맞죠. 담화 의존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줄 보면은 복합적 인지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인지 과정을 거칩니다. 복잡하게 담화끼리 기조 공간끼리 연결되면서 확장도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자, 윗글을 근거할 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틀린 거 고르라고 되어 있고 담화를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뭐 선생님의 말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우리끼리 정리를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담화가 두 개 나와 있는데 일단 연결자가 눈에 띕니다. 자, 여기는 오빠랑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자, 이 둘이 연결자라고 할 수 있죠. 연결자라고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이 정신공간 여기 있는 이 정신공간이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공간의 종류를 얘기하면은 좀 약간 다르죠, 지금. 여기는 앞에 거는 어제, 그리고 장소는 집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거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이고 병원입니다. 그리고 행동도 의사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요소가 하나 더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1번. 만났다는 그와 의사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 만났다. 만나는
찾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제 찾아가서 보게 되는 사람, 이렇게 나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허약한은 정신 공간 내에 있는 오빠에게 부여된 특성이다. 그 허약한 오빠. 우리 아까 본문에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유니콘은 유니콘인데, 뭐, 사나운 유니콘, 이런 설명과 연관지어서 봐도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명사 오빠, 대명사 그 모두 개념적 체계에 존재하고 있는 요소에 해당한다. 그 대명사, 명사, 이런 것들이 요소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4번. 집에서, 병원에서는 현실 공간에 해당하고 어제, 오늘은 시간 공간에 해당된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정답은 5번인데 자, 오빠와 그는 동일한 정신 공간 내에 함께 존재하므로 오빠와 그는 연결자가 된다. 자, 오빠랑 그가 연결자가 된다는 건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정신 공간 내에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오빠는 여기 이 공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는 여기 뒤에 있는 공간에 있죠. 날짜도 다르고 공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정신 공간이다. 이렇게 보긴 힘듭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자, 윗글을 공간을 보고 이제 담화를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좀 독특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일단 우리 봐야 될 게 이걸 막 이상하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A1이 있고 여기 2가 있습니다. 그죠?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그럼 공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요게 먼저고 요게 뒤에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게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등장하면서 연결자, 연결고리가 생기고 두 개의 정신 공간이 연결되면서 이제 확장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승훈이 민족 학교를 세우다. 자, 이런 문장이 있을 거고요. 그죠? 이런 문장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뒷문장. 뒷문장 같은 경우에는 A2랑 C 이렇게 나오는데 A2가 C를 돕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C 독립운동가를 돕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특성이 헌신적이라 그러니까 여기 앞에 관용어 들어가야 되겠죠? 헌신적인 그가 뭐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문장에서는 민족학교를 세운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뒷문장에서는 독립운동가를 도왔다. 그리고 이 독립운동가를 돕는 것과 연관된 특성이 그가 헌신적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고 자, 공간 전체가 지금 보면 일제강점기라 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 살펴보면 자, 뭐 문제가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은데 그냥 뭐 그냥 써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일단은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뒤에 독립운동가 돕는 것과 연관이 돼야 됩니다. 독립운동가를 돕다. 독립운동가를 돕다. 독립운동가를 돕다.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서가 안 맞죠? 지울 수 있겠고 자, 독립운동가를 돕다 맞는데 돕고 헌신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약간 우리 앞에서 봤던 것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 쌤 의미가 틀린 건 없잖아요. 의미가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인지 의미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딱딱딱 그냥 틀에 맞춰서 집어넣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앞에서는 민족학교를 세우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민족학교를 세우다. 민족학교를 세우다. 이런 말들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정신공간 일제강점기 언급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언급한 거 보이죠? 그리고 특성 헌신적이다 이런 말 보입니다. 자, 다른 선지 한번 살펴보면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헌신적이다라는 이 특성이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앞에 있습니다. 그거 지워야 되겠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헌신적이다라는 말이 역시나 또 앞에 들어가 있죠? 지금 틀렸습니다. 자, 3번은 정답에 해당되겠죠? 정답이라고 보면 되겠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었고 자, 근데 5번 같은 경우에는 민족학교를 세우다 뭐 이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돕는다. 이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빠져있는 게 있는 거죠. 누락된 게 있는 겁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이 공간이 일단 앞으로 먼저 가서 언급돼야 되겠고 헌신한다라는 말이 이승훈을 꾸며주는 말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 살펴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